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는 문항을 만났어. 그때 나의 스탠스는 어땠지? 그때 여러분들의 스탠스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정말 10년이 가도 힘들 거예요. 오늘 영상은 꽤나 충격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90% 아니 정말 대부분의 학생들이 잘못하고 있는 수학 공부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근데 이 얘기를 하려면 먼저 요즘 수능 수학이 어떻게 출제되고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근데 이걸 가장 알기 좋은 방법은 예전 가나형 시절 때 수능 수학과 요즘의 수능 수학이 어떻게 뭐가 다른지를 비교를 좀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림을 그려볼 거냐면 세로축에는 뭐 한 난이도 정도 해볼까요? 가로축에는 뭐 문항들을 좀 나열을 한다고 하면 예전 가형 시절에는 좀 어땠냐면 문항들이 대체로 이렇게 쉬운 문항들로 쭉 나열이 되다가 갑자기 이 어려운 산이 3개가 등장해요. 그 당시에는 21, 29, 30번이었는데요. 그래서 얘네들을 연결을 해보면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두루두루두루 비슷하다가 갑자기 어려운 산이 3개가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전 가형 시절에 만약에 내가 2등급만 맞추고 싶다. 그럼 사람들이 전략을 어떻게 가져갔냐면 얘네 이거 3개는 이제 버리고 한 요 정도까지만 공부하는 거예요. 요 정도 실력이 될 때까지. 그렇게 하면은 3개를 다 틀리고 나머지 다 맞으니까 88점이 되는 거고, 그 당시에는 이게 거의 무조건 2등급은 확보하는 점수였어요. 보통은 1컷이 92 이렇게 됐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만약에 뭐 1등급이나 만점을 맞고 싶다, 그럼 얘네 이제 한 1시간 정도 안에 풀고 한 4, 50분 안에 풀고 나머지 3개만 조져가지고 한 개 풀면 1등급, 다 맞으면 100점 이렇게 가거든요. 근데 요즘은 어떠냐면 뭐 쉬운 문항들은 다 비슷하죠. 쉬운 문항들은 다 비슷하게 가는데 이런 한 13, 14번 이 정도 난이도 때들이 살짝씩 얘를 넘어가는 어려운 문항들이 좀 등장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공부했던 이만큼만 공부했을 때는 놓치는 문항들이 꽤나 많죠. 그래서 여기서 한 10점 막 이렇게 14점 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좀 제가 봤을 때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한 80점이랑 70점이랑 실력이 그렇게 많이 차이 날까 싶거든요. 그래서 살짝 이거를 넘어가면은 여기 있는 걸 거의 다 맞추는데 이걸 못 넘어가면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약간 뭔가 불연속적인 그래프라는 느낌이죠.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이 좋은 성적을 맞추려면 여기서 좀 더 넘어가서 선이 이렇게 정도가 잡혀야 여기 있는 문항들을 이제 맞출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이랑은 다르게 완전 어려운 문항들은 없어졌지만 이 두루두루 어려운 문항들이 등장을 했고, 이런 문항들은 이 정도만큼의 수학적 사고를 요구하진 않지만 꽤나 난이도 있는 수학적 사고를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메타는 흔히 좀 어떻게 좀 표현을 하고 싶냐면 준킬러 메타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뭐 알겠어, 요즘 메타가 준킬러 메타인 건 알겠는데 우리한테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준킬러 테마를 그래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 건데? 라고 제가 생각을 좀 해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낯선 문항들을 많이 만나봐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준킬러 메타에서는 어느 정도의 수학적 사고가 물론 저 3개를 빼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이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는 수학적 사고력이 굉장히 중요해졌다고요, 옛날에 비해서. 그러면 이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 그때 또 중요한 건 뭐냐, 어떤 자세를 가져가는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뭔가 안 풀리는 문항을 만났어. 그때 나의 스탠스는 어땠지? 그때 여러분들의 스탠스가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면 아마 여러분들은 큰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기 정말 10년이 가도 힘들 거예요. 뭐냐면 그냥 바로 강의를 듣는 거예요. 그냥 바로 해설을 보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력을 기르는 데에는 거리가 먼 녀석들이에요. 인생을 살아갈 때 쉽게 얻은 건 항상 쉽게 잃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강의나 해설은 누군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다 끝난 풀이를 보는 거죠. 쉽게 얻죠. 해설,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고민이 끝난 걸 글로 표현한 걸 읽는 거죠. 다 쉽게 얻을 수 있어요. 이런 거는 쉽게 잃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쉽게 잃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런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머리를 쥐어짜면서 스스로 고민을 막 해봐야 돼요. 바로 강의나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요. 결국 핵심적으로 저는 이 준킬러 메타에서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여러분이 수학적인 고민들을 얼마나 많이 했냐, 그 고민의 양의 정도가 점수를 결정하는 그런 시험이라 생각해요. 그리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예전보다 요즘 시험이 조금 더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는 이 간격이 너무 커서 요 정도 아이들을 변별하기는 좀 힘들었지만 요즘엔 그런 건 좀 되는 것 같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뭐 아무튼 일단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아마 많이 들어봤을 법한 얘기예요. 수학 선생님이 다 그러잖아요. 강의 많이 보지 마라, 해설 바로 보지 마라, 좀 고민해보고 문제 풀어라, 이런 말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만 하는 어른들은 좀 훌륭한 어른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냐면 왜 학생들이 이렇게 고민을 깊게 하지 못하는 걸까? 그거를 어른으로서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제가 고민을 해봤을 때 어떠냐면, 뭔가 오늘 우리가 수업을 들을 때 개념을 하나 배워요. 그래서 그 개념을 배웠는데 그걸 바탕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데 그 문제 난이도가 이 정도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스로 고민을 해서 이 정도의 간격을 채워야 돼요. 정말 너무나 높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기 힘들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고민을 너무너무 많이 해야만 해결할 수 있는 과제들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좀 생각했냐면, 이 중간 과정에서 얘로 바로 점프하는 게 아니라 중간의 단계, 중간의 한 단계들을 나누어서 단계들을 좀 물어보면, 상대적으로 쉬운 문항들을 바탕으로 어려운 문항들까지 가면 충분히 다 스스로 고민해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고, 그러면 공부를 할 때 개념을 배우고 그 개념을 바탕으로 정말 조금 그 개념을 체화했는지 정도의 수준을 묻는 문항을 공부해보는 거죠. 그럼 그때 요 사이에 이제 낯섦의 정도로 한 스푼 정도를 넣어주는 거예요. 이 한 스푼 정도는 여러분이 스스로 고민해서 찾아낼 수 있다고. 그럼 그 개념을 이제 체화를 한 다음에 이제 보통 가는 게 기출이나 이제 인문엔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럼 이때는 사실 한 낯섦이 한 2스푼 들어가요. 근데 이 2스푼 정도는 사실 고민 열심히 하면 또 해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근데 또 이제 가는 게 이제 진짜 어려운 엔제들을 풀죠. 물론 이 고비는 좀 높아요. 한 3개 정도의 낯섦의 스푼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을 배운 다음에 바로 이제 기출이나 인문엔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라 하고, 심지어는 진짜 미친 것처럼 개념을 배운 다음에 바로 엔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라 해요. 이렇게 해보면 낯섦의 정도가 지금 몇 스푼이나 돼요. 그래서 결국은 제 생각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게 하려면 아주 낯섦의 정도를 단계별로 조금씩만 낯설게 만들어서, 조금씩만 어렵게 만들어서 스스로 고민해서 풀 수 있게 만들어야겠다 해서 만든 게 평정이에요. 그래서 평정은 개념을 배운 다음에 그 개념에 대해서 살짝 좀 더 생각을 해야 되는 체화학이라는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인문엔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이제 기출문제 정도 수준의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완전 더 어려운 엔제 정도의 수준의 문제를 푸는, 정말 한 권에 완벽하게 이렇게 단계별 학습으로 구성을 해놨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제 입으로 말해도 되나 싶긴 한데, 저는 평정에서 거의 가장 잘 만든 게 배경지식이라는 걸 도입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저도 당연히 수학을 못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가 참 답답했던 게 뭐냐면, 제가 만약에 문제를 풀다가 못 푸는 문제를 만났어요. 그럼 이때 이 못 푸는 문제가 있으면 얘를 못 푸는 이유가 무언가 내가 몰라서, 그러니까 개념을 모르든 뭔가 풀이 방법을 모르든 아니면 내가 생각을 하지 못해서 못 푸는 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이게 저는 둘이 종류가 다르다 생각하거든요. 자, 몰라서 못 푸는 거는 웬만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못 풀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면 말 그대로 내가 배우지 못하거나 모르는 게 있으니까. 물론 이런 천재 학생들은 이 모르는 것도 스스로 생각해서 풀겠지만 그건 예외고, 몰라서 못 푸는 건 웬만하면 못 풀 거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지 못했다? 이거는 고민의 시간만 늘려가면 풀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 우리가 핵심적으로 연습해야 되는 것들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를 푸는 거잖아요. 근데 답답한 건, 야, 이걸 내가 못 푸는 게 몰라서 못 푸는 건지 생각을 못해서 못 푸는 건지 내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배경지식이에요. 뭐냐면 이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모를 만한 개념 같은 것들을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풀다가 모르는 게 딱 생겼어요. 그럼 바로 해설을 보는 게 아니라 배경지식으로 한번 가는 거죠. 그럼 배경지식을 읽고 나면 제가 노렸던 건 이거예요. 적어도 이 문항을 푼 한정 내에서는 여러분들과 저가 알고 있는 수학적 개념이 동일하다를, 그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럼 결국 배경 지식을 읽고 왔어.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몰라서 못 푸는 건 절대 없어진 거죠. 그럼 당연히 여러분들이 못 푸는 이유는 무조건 뭐밖에 없어요? 생각을 하지 못한 것밖에 없고, 이거는 고민을 열심히 하면 풀 수 있다 라고 확신을 여러분들이 좀 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평정이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걸 이제 말씀을 좀 드렸고, 이걸 말씀드리면서 참 재밌는 게, 저희가 책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사실 프로세스가 이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학생들은 어떤 고통이 있을까, 어떤 것들을 해결을 못하고 있을까를 먼저 정의해요. 그게 이번에는 고민을 너무 안 한다, 낯선 문항을 만났을 때. 오케이, 그럼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컨텐츠는 어떻게 하면 될까? 이렇게 단계별로 학습시키도록 하면 되겠다 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평정이거든요. 그러면 저희 다른 책들도 다 이런 프로세스를 거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냈던 이제 수정이나 뭐 다른 여타 여러 가지 책들은 과연 어떤 문제가 있었고 그걸 어떻게 해결했나,
이걸 제가 이번 영상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컨텐츠를 만들 때 이 질문을 통해서 저희가 회의를 진행해요. 요즘 학생들은 어떤 부분이 좀 부족할까? 우리가 어떤 걸 좀 채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하고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저희는 되게 본질적인 거죠. 낯선 문제를 애들이 잘 못 푼다. 정말 이거는 해결하고 싶다. 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야 되고, 그걸 바탕으로 컨텐츠를 만들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했던 방법은 아까 좀 말씀드렸듯이 잘 안 보이실 것 같긴 한데, 얘가 낯섦의 정도거든요. 그 다음에 얘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정들, 개념, 체화하기, 엔제 입문하기, 기출 도전하기, 엔제 정복하기의 과정을 거쳐서 여러분들이 개념을 갖다가 체화하기를 가면 요만큼의 낯섦을 좀 만날 수 있는 거고, 그것들을 스스로 한번 채워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엔제 입문하기 갈 때 요만큼으로 낯섦을 또 한번 체험을 해보는 거고, 또 기출을 갈 때 또 한번 체험해보는 거고, 마지막으로 정말 어려운 엔제까지 접근하면서 엄청나게 낯선 것들을 단계별로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게 핵심인 거예요. 다 끝까지 가게 되면 이만큼을 낯섦을 만나게 되는 거고, 이거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걸 바탕으로 저희가 만든 게 평정이었던 책인 거죠. 자, 그래서 요거는 아까 좀 설명을 드렸던 것 같고, 그러면 그 다음 책들은 어떠냐 느낌이, 네가 만든 다른 책들은 대체 어떤 걸 해결을 해줄 수 있었을까, 그걸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그 다음으로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질문은 이거였어요. 아, 두꺼운 기출문제집, 뭐 자이스토리나 마더텅 엄청 두껍잖아요. 그걸 언제 다 풀까? 사실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건 요즘 기조에 맞나? 펴보면 정말 상형 로그 같은 거 있고 막 그런 것들도 많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꼭 풀어야 할까? 안 풀어도 될 것 같은데? 좀 요즘 것들 위주로 기조에 맞는 것들을 타이트하게 연습하는 게 맞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수정인 거고, 요즘 기조에 맞는 문항들만 또 넣었고, 그리고 여기서 추가로 예전 문항들도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단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틀딱 기출이라는 표현을 좀 쓰잖아요. 이 틀딱 기출도 저는 소중한 게 많아요. 소중한 문제들이 꽤나 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왜 여러분이 틀딱이라 하냐면 그 발문이 좀 이상해요. 발문이 좀 구닥다리 같고 그래서 그렇지, 여기에 나오는 핵심적인 아이디어들은 공부를 해갈 게 많거든요. 그래서 또 저희 장기가 뭐예요? 문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틀딱 기출의 문항들을 다시 좀 변형을 했어요. 아이디어는 그대로 차용하고 여러분들이 좀 요즘 문제스럽게 만날 수 있도록 발문들을 좀 변형해서 만든 게 이제 수정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꺼운 기출문제지만 푸는 건 재미가 없을 수 있으니까 그래도 웬만하면 모의고사 형태로 타이트하게 풀어보면 빠르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수정이었던 거죠. 수정은 이런 고민을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거는, 왜 모의고사를 다 어려운 것만 풀까? 여러 모의고사들 많잖아요. 그게 뭐 모래주머니 효과라고는 하는데 수능에 출제되는 것보다 난이도가 훨씬 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모의고사를 푸는 게 과연 수능을 위해서 좋은 학습일까? 너무 그냥 강사들이 내가 뭔가 가르쳐야 되니까 어려운 시험을 보게 해서 뭔가 가르칠 거리를 만들기 위한 시험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만들게 된 게, 얘는 좀 멋있죠, 이름이. 결정. 이제 결국 정복하다. 그래서 결정 모의고사를 저희가 타이트하게 4회분을 딱 만들었고, 요건 반응이 정말 작년에 엄청났어요. 어려운 모의고사만 풀다 보니까 요즘 기조에 맞는 것들을 풀고 싶은 학생들이 많지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하고,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또 만들었고요. 또 그 다음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건, 왜 4등급이랑 1등급이 같은 자료를 받을까? 상식적으로 그러면 안 되잖아요. 생각보다 학교든 학원이든 가면 1등급 친구랑 4등급 친구랑 똑같은 걸 풀고 있는 게 많더라고요. 뭔가 등급별로 학생들이 따로 풀 수 있게 자료를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저희가 만든 게 1정, 좀 잘 안 보이긴 하는데, 그다음 3정이에요. 그래서 1등급 정복하기에서 1, 2등급 용이 푸는 거, 3정, 3등급 정복하기에서 3, 4등급이 좀 푸는 걸로 해가지고 자료를 나누어서 한번 좀 드려봤었고요. 이런 걸 통해서 또 저희가 해결하고 싶었던 문제를 한번 또 만났었고요. 그 다음은 2027학년도가 되면서 저희가 좀 본격적으로 좀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어요. 왜 학생들은 매주 풀거리를 주는 곳이 없을까? 사실 있죠. 학원을 다니면 매주 풀거리를 주죠. 근데 학원을 안 다니면, 인강만 들으면 매주 풀거리를 집으로 주는 곳은 왜 없을까? 라고 이런 문제를 저희가 생각을 했고,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 저희가 만든 게 주간다정, 줄여서 주다죠. 저희가 이제 최초로 이제 만들어 본 게 주간지라는 걸로
이제 매주 여러분들에게 풀 거리를 제공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주간지를 한번 계획을 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것들이 어떻게 좀 만들어졌는지 그 과정을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이제 평정이랑 수정 등이 포함된 저희 상반기 패키지를 이제 사이트에 게시를 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평정이랑 수정을 좀 풀고 싶다 그러면 그냥 평정이랑 수정 단독으로 사는 것보다 패키지로 구매하는 게 훨씬 더 저렴하게 제가 게시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게 1월 9일까지 제가 판매를 할 거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평정이랑 수정 구매하고 싶다 그러면 지금 요때 들어와서 빨리 사는 게 좀 더 패키지 할인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까지 이제 저희 패키지까지 좀 설명을 드렸고요. 그래서 올해도 2027학년도 이제 저희 다정북스는 무언가 여러분들에게 저는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양질의 컨텐츠만 제공해 주는 걸 약속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